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화의 쏙 점입니다. 지택링꾀는 연못에 물이 가득 차가는 모습을 세상에 임해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려면 덕을 쌓아야 하고 위를 얻어야 수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덕이란 자신의 실력과 기량 그리고 인성까지도 포함합니다. 덕자를 획수로 헤아려 보면 15획이 됩니다. 이는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보름달이 되는 기간처럼 덕은 시간을 두고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는 사회적인 직함이며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앉아야 비로소 자신의 기량을 융통성 있게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초구효는 세상에 임하려는 마음이 가득 차 올라와 움직이지만 아직은 물이 고르지 못해 쌓이지 않으니 고요히 물을 멈추고 물이 담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초구효는 양효이니 기량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회적인 위치가 없는 백성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적인 위치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임해서 나갈 때 무조건 자기의 기세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구이효는 드디어 선비 자리에 올랐으니 누가 보아도 군자의 상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군에게 발탁되어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육사묘는 충분히 그 위치에는 올랐으나 자질이 유약해서 자신의 능력과 기량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육사묘는 중앙관리 자리인 육사효와 인군에게 발탁된 구이효 사이에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감언이설로서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는 상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처신을 미리 근심하고 조심한다면 그나마 허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처신이 그들과 함께 임해서 노력한다면 군자로서 풍모를 갖추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택링께 상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택링께 육사효의 효사는 육사는 지림이니 무구하리라. 육사는 지극히 임함이니 허물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육사효는 학궤를 벗어난 상궤의 초입입니다. 지택링궤의 궤상처럼 학궤인 연못에 물이 넘쳐서 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에서 밖으로 임하는 모습입니다. 그 위를 보면 육사효는 중을 얻지 못했지만 음자리에 음효가 있으니 바른 자리입니다. 본계를 이루고 있으니 순한 덕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택계와 경계에 있으니 땅이 물을 담아내듯이 친밀함을 말해줍니다. 지림에서 지극할 지자는 곤계의 단전에서 지제라 곤원이여 하였듯이 곤계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정성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사효가 동하면 왜 혹계가 감중년 감계로 물인데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니 아래로 내려가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육사효는 곤계의 체를 이루었으니 음효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 정응이 되는 초구에게 음량으로 호응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전에서 상왈 지림무구는 위 당야 일세라 하였는데 세상에 임해서 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육사효가 지극한 마음으로 바른 위치에서 바르게 행함이 마땅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지택링께 육사효를 받으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재수나 행운은 기대하기 어렵고 노력한 것만큼 결실이 이루어진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지택링께 육오효의 효사는 육오는 지림이니 대군 지의니 길하니라.
육오는 지혜롭게 임함이니 대군의 마땅함이니 길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육오효는 중을 얻은 인군의 위치입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육오 인군이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구의 신하를 얻는 것입니다. 지리민이 해서 지는 인군의 지혜로서 말합니다. 육오 인군은 음효로 자질이 유약한 상입니다. 그러므로 강중한 신하가 자신을 도와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침 육오효와 구이효는 음양간으로 정응이니 현명한 신하를 의지해서 지혜롭게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육오효가 동하면 수택절개가 되는데 이 괴는 자신을 절제하고 분수를 아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상괴, 곤삼절 곤괴가 감중년 감괴로 동하니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치로 육오가 인군임에도 지혜로운 처신으로 구이의 절을 얻어서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지는 알다라는 의미로 지혜라고 합니다. 모르면 캄캄하다, 깜깜이 등 어두운 것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안다라는 것은 훤히 알다 등으로 환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자는 주로 이어중 리께에서 비롯됩니다. 육오효가 동하면 감중년 감께이고 그 배합계가 리어중 리께이니 여기에서 밝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대군 지의는 인군이 사람을 쓸 줄 아는 것이 마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현명한 신하를 등용함으로써 남이 지혜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이라는 판단사가 붙은 것입니다. 이것을 상전에서 상왈 대군지의는 행중지위야이라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나 리더는 이 중을 일에 시행하여 쓰셨습니다. 은나라를 세운 탕왕 또한 지혜로운 성군이신데 탕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중도를 잡으시며 어진이를 등용하되 일정한 방서가 없으셨습니다. 중은 과와 불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지로서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지택링께 육오효를 받으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혜롭게 일을 해나가면 하고자 하는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택링께는 길점이라 대체적으로 좋지만 위에서 아래로 임하니 증권은 하락세로 볼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지택링께 상육효의 효사는 상육은 돈리민이 길하야 무고하니라. 상육은 두텁게 임함이니 길에서 허물이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상육은 음자리에 음효가 있으니 바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으니 아래로부터 연못물이 가득 차오를 수 있도록 도타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림에서 도타올 돈은 괴상에서 토의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께는 곤께의 체를 이루었는데 땅을 의미하니 두툼합니다. 또한 상효가 동하면 간상년 간께가 되니 간께는 높은 산을 뜻하니 역시 두툼하고 돈독합니다. 그래서 상육효는 하계인 태계에서 차오르는 물을 두툼한 토로서 물이 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못 연자를 보면 사방에서 물이 흘러들어와 웅덩이 속에 모여있는 상입니다. 물은 웅덩이가 없으면 흘러가 버리므로 토가 물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몬 물을 가득 담으려면 땅이 두터워야 되는 이치입니다. 그렇듯이 처음에서 끝까지 뜻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택님께는 땅과 물이 친화적인 것처럼 전반적으로 때에 순응하는 길한 점괘입니다. 그러므로 길하다는 판단사가 붙은 것입니다. 이것을 상전에서 상왈 돈림지길은 지제내야이라 하였는데 상륙의 모든 정성은
4개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못에 물을 가득 담을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지택님께 상 6효를 받으면 유능한 아랫사람을 잘 키워내니 더불어 명망을 얻게 됩니다. 밖으로 벌려 나가기보다 안으로 정성을 쏟을 때라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주역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하다 보니 부족하지만 64개 중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